안녕하세요. 2021년 9월 26일 일요일 저녁 7시 15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내일 월요일을 위한 장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금봉 밴드 찾으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제 우리가 금요일 날 대응한 종목이 대한전선과 골드퍼시픽인데, 조금 전에 이 김부겸 국무총리가 10월 말에 단계적인 일상회복,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를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먹는 치료제와 관련된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골드퍼시픽, 우리가 대응한 골드퍼시픽과 관련된 얘기들인데요. 이 골든퍼시픽에 관련돼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금융시장에,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중국의 헝다 이 불안감과 또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러한 두 사태를 앞두고 조금 조정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코스피, 코스닥은 박스권 안에 갇혀서 상승하기에는 좀 힘겨운 한 주가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서 조금만 시장이 받쳐주면 상승할 수 있는 여지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세, 이것 때문에 위드 코로나가 또 발목을 잡히게 된다 그러면 박스권 안에 갇힐 걸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헝다 쇼크 때문에 이 박스권에 갇힌 이러한 여전히 중국발 우려 때문에 이 시장의 흐름은 살얼음을 걷는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조금만 충격을 주면은 급 하락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전 세계 주식시장이 이 중국 부동산 회사 이 헝다, 바로 헝다의 이 파산 위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말에 뚜렷한 어떤 해결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요. 비트코인 가격까지도 떨어지고 있고, 중국판 리먼 사태, 제2의 리먼 사태, 그러니까 금융위기다 이렇게 지금 불리면서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헝다그룹, 항대 집단이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쓰는데요. 항대 집단, 집단이 이제 중국말로는 그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사, 거대 그룹을 얘기하는 거고요. 항대가 헝다로 이렇게 읽습니다. 큰 대자를 쓰는데요. 이 중국 말로 이렇게 헝다 이렇게 한문을 씁니다. 이 항대 지금 상당히 이 파산 사태 때문에 시진핑의 칼날이 헝다 그룹을 지금 겨누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내놓으면서 이게 국유화가 될지 어떠한 이 사태가 앞으로 나올지 좀 두려운 이런 상황들이 많은데요. 이번 주 목요일 날 30일 날까지 달러와 채권 975억을 갚지 않는다 그러면 디폴트, 채무 불이행 사태가 날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중국 증시와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요. 다음 달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중국은 아주 국경절 연휴가 계속됩니다. 지금 이 헝다 사태 때문에 국경절 연휴가 된다 그러면 이 소비재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그동안 상승하고 그랬는데요. 전혀 지금 증시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가 굉장히 강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에 이러한 국경절 연휴가 길기 때문에 이제 이 헝다 사태, 아무래도 파산 리스크가 지속된다 그러면 하락 마감하는 이러한 상황이 중국 증시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서 나오는 이러한 디폴트 상황이 없어야 되는데요. 매도세가 강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아무래도 다음 주에 중국도 그렇고요. 관망세가 깊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 우리 골드퍼시픽하고 대한전선을 우리가 대응했는데요. 골드퍼시픽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응한 이후로 조금 하락을 했지만은 지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 3층의 지지대가 2170원입니다. 2170원을 그대로 지지하고서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매매 종목의 종가가 2170원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관련해서 다음 달 10월에 정부에서 성구매 계약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접종하는 게 백신인데,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염된 사람이 이후에 치료를 할 때 복용하는, 먹는 주사가 아니고요. 백신은 이제 주사고 치료제는 먹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복용하는 치료제 골드퍼시픽이 먹는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이고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인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러한 오늘 오후에 언급을 했습니다. 먹는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지금 각국에서 연구 중이 있는데 당장 상용화를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 집에서 간편하게 치료가 가능한, 먹으면서 입으로 가볍게 복용하면서 치료하는 경구용 치료제가 일상을 회복하는 데 아주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MSD라는 회사하고요, 미국의 또 화이자, 그리고 스위스의 로슈라는 이러한 그 회사들이 가장 지금 임상 3상에 앞서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는 치료제, 앞으로 이 골드 퍼시픽도 내일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이러한 그 확진세와 또 이러한 그 전체적인 위드 코로나 분위기를 보고 이제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 현재 어제 신규 확진자가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3,273명, 갑자기 2,300명대에서 3,000명대로 훅 뛰고 중간이 없었는데요. 오늘 2,771명으로 역대 두 번째 지금 확진자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4,000명대까지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금요일날, 다음 주 수요일날 2,500명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바로 점프를 해가지고, 점프업 해가지고 바로 3,273명까지 어제 확진자가 올라갔습니다. 다음 주에 4,000명대까지 올라가는데 위드 코로나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60세 이상하고 의료진들 전체적으로 고위험군으로 나눠진 이러한 그 의료진하고요, 60세 이상들은 전체적으로 부스터샷을 맞는 걸로 이렇게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10월 말에 위드 코로나, 11월 초에 위드 코로나 이렇게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역대 지금 두 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러한 날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10월 말 위드 코로나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진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 코로나 백신 개발하는 개발 회사에서는요, 앞으로 이 코로나가 독감과 비슷한 이러한 상황이 돼서 엔데믹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3,000명대까지 나올 때 이 재택치료 하지 않아도 의료 대응이 가능한데, 4,000명대까지 나온다 그러면 의료 붕괴 이러한 그 염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 지금 주말에 나온 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골드 퍼시픽하고 우리는 대한전선을 종가매매로 가져가고 있는데, 종가매매의 대한전선 대차 상환이 조금 금요일날 있었는데요. 공매도가 극심해서 이와 같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많은 지금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 LS 산정과 관련된 이 뉴스가 어제 잠깐 나왔는데요. 후발주자로 대한전선이 언급되면서 조금 부각될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 이 전력망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해외에서 많은 수주권들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대한전선하고 이 골드퍼시픽 금요일날 우리가 가져가면서 지금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시장의 이러한 분위기, 또 정치 테마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과 또 이낙연, 어제는 전남에서 이낙연이 이렇게 그 1위를 했는데요.
오늘은 전북에서 이재명이 1위를 하면서 조금 분위기가 아무래도 이 이재명이 굳혀져가는 이런 인상입니다. 지금 대장동 이 게이트 때문에 이재명이 굉장히 악재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이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김여정의 이러한 발언들, 북한에서 들려오는 이러한 발언들이 남북 정상회담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통일부에서는 남북 통신선을 개설해라 먼저 이런 얘기까지 지금 진전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김여정이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서 지금 현재 아난티라든가 신원 같은 일신석재 같은 이러한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있는데요. 남북 경협주 중에는 개성공단,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요. 남북 이 경협주 중에 개성공단하고 또 금강산 관련주 이렇게 지역을 두 개를 얘기 드렸고요. 금강산 그리고 여기에 철도가 열려야 또 갈 수 있는 금강산 뭐 이런 관련해서 철도주도 이제 남북 경협주고요. 그리고 농업 관련해 가지고 상승할 가능성들이 많아서 이 남북 경협 4총사가 바로 개성공단 관련주, 금강산 관련주 그리고 이렇게 철도, 농업 관련주들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제재가 굉장히 있고 미국이 호응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요. 남북 정상회담이 바로 이렇게 열리는 데에는 좀 제한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는요. LNF가 대규모 수주 기대감 때문에 전체적으로 CIS라든가 우리가 지난주에 대응했던 한농화성 같은 이러한 소재주 중심으로 해서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움직임들이 있고요. 금리 인상이 앞으로 10월에도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은행주라든가 또 보험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장 끝나고 나서요. 제가 서강대에서 강의가 있어서 내일은 저녁에 불금봉 시사미 종목 당구나 불금봉 단타 방송을 못하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내일 아침 불금봉 장전 뉴스를 지금 오늘 이 뉴스로 마감을 먼저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요. 내일 아침에는 오늘 방송을 좀 들으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전선과 골드퍼시픽. 골드퍼시픽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상태에 지금 있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 공매도의 이러한 그 흐름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대한전선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호재와 여러 가지 뉴스들이 대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은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삼양라면 법칙에 의해서 빨간 양봉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은 대한전선입니다. 물론 시장 상황이 헝다라든가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금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은 언제든지 이러한 리스크가 살짝 시장에 충격을 준다 그러면요 급락할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상태지만은 그래도 개별 테마 중에는 상승할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그 종목들을 가지고서 대응하는 겁니다. 남은 저녁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장 시작하면서 8시 47분에 카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